신흥학교 3.1운동은 어떻게 신흥학교만의 3.1운동이냐. 좁게 이야기하면 전주 지역의 3.1운동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의 3.1운동이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신흥학교 3.1운동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신흥학교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념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흥학교에다가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신흥학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의 역사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 역사다. 신흥학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뒤로 우리 이제 서문교회 우리 신흥학교 예수교원 묶어가지고 그 역사 델트화 작업을 한다고. 근데 그 개신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국회에다가 한 160억 정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쭉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한 명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줘야 언젠가는 그 이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될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뭐 예수교만만의 역사다, 뭐 성문교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전주 지역의 우리 근대 역사는 바로 우리 개신교와 관련된 이런 성문교회, 우리 신흥학교, 기전학교, 예수병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후에 지역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이제 신흥학교는 어떤 기독교라고는 선교 역사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교육사로서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근대 교육을 먼저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작한 학교로서는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신흥학교가 올해 121년 됐거든요. 121년 된 학교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지금 저 대전에 가면 호스턴 여고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개성에 있던 것이 내려온 겁니다.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 말고는 우리 신흥학교가, 또 기전학교가, 우리 한강 이남에서,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유머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강남의 압구정동 이형 밑에 이하 동네에서는 우리 신흥학교가 근대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다.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이 지역의 교육사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신흥학교 역사가. 신흥학교 역사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서양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 뭐 야구네, 축구네, 농구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신흥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 지역에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러고 보면은 신흥학교는 하여튼 이 지역의 역사에 있어서 뺄 수가 없는 그런 학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교장하고 있었을 때. 학교가 조금 지역사에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기전학교 부채 문제로 학교가 좀 우리 학교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같은 법인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를 파네, 안 파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오고 가기도 하고, 뭐 엄청난 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만약에 학교를 팔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좀 엉뚱하죠. 근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가요? 뭐 신학교 공강도 있고 강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저기 뭡니까 뭐 운동장도 있고 땅도 한 10,000평 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3,000에서 한 5,000평 정도 있고 뭐 그것도 뭐 시내 한복판에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기가 좀 사실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건물이다 토지다 하는 부동산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2, 300억 달란가요?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흥학교는 이 부동산 가격으로만 매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신흥학교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군산에 가면 군산 제1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원래 이게 영명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우리 신흥학교를 세웠던 그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운영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지역 유리한테 팔았어요. 잘 아시죠? 고판 당시인가요? 세대제인가? 네. 그래갖고 지금 학교 이름도 바꿨어요. 군산 제1고등학교. 영명학교가. 지금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3.1운동 때만 되면 이 학교가 언론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명을 좀 받아요. 군산 제1고등학교에 3.1운동이 된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영명학교의 3.1운동이죠. 근데도 군산 제1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영명학교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 역사까지도 자기 학교 역사화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군산 영명학교가 아마 제 가격에 못 받고 팔았지. 제가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팔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여기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바로 뭐냐.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신흥학교가 12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가치에 대한 무게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저보고 팔으라면 저는 부동산 가격 한 300억 이야기하면은 거기다가 한 700억쯤 더 못해갖고 1000억을 받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몇 배의 가치를 더 이렇게. 그래도 그 신흥학교의 그 무형의 가치를 안다면, 아는 사람이 산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주고도 살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지난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지난 역사를 내거토화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매력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흥학교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큰, 그 자산의 가치가 훨씬 큰 학교다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좀 엉뚱하지만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이런 학교의 역사가 있겠어요. 보세요. 저 이제 역사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역사의 시대공법을 제가 좀 따르면서 우리 학교 역사를 좀 정리를 좀 해요. 1900년대는 애국개몽운동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경설국치. 일본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면서, 그때 1910년대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를 무단통치 시기라고 그래요. 일제 무단통치 시기다.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연대. 일본이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잖아요. 상하이나 이제 이런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데, 그때까지 한 15년 동안을 문화통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일전쟁 그 이후부터 일제가 패망하는 시기까지를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우리 신흥학교 역사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제가 학교 역사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학교가 애국개몽운동 시기의 역사가 있고, 무단통치 시기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 시기의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의 역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27과 같은 신흥의 5.18 민족운동까지, 이런 역사가 있겠느냐. 독립운동의 역사도 있고, 우리 민족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역사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떤 민주화의 역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어떤 학교도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학교 폐교한 학교도, 글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열거한 한 너댓 가지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거한 이 한 5가지 정도를 다 가지고 있는 학교는 신흥학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흥학교의 무형의 자산의 가치는 정말 부르는 게 가격일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자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신흥학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보다는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막 돼가지고 막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 학교에 오셨거든요.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는 초청을 안 했어요 사실은. 학교 한번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안 했는데 우리 학교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 아니 안 됩니다. 좀 학생들 시험 기간이 곧 시작이 돼서 도저히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오시면 우리 학생들도 좀 만나고 그러셔야 할 텐데 시간을 못 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학교 한번 드렸다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흥학교 하면 뒷뜰에 가면 정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5.27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그때 학교를 주도했던 학생들이 졸업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쳐줬는데 제법 커요. 거기에 학생들 한 50명, 우리 선생님들 한 20여 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신학교에 오시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이제 그 비서실에 있을 때시잖아요. 그때 이 비서실에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다 2명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이런 학교가 다 있냐?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그 학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다가, 이제 전주를 거쳐서 어디를 가시는 어떤 그런 여정에서 우리 신학교를 꼭 한번 들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들리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학교 문 닫는 그런 역사, 광주 5.28 때 신학 학생들이 비록 교내이긴 하지만 민주화운동 벌였던 그런 역사를 가진 학교, 대체 어떤 학교인지 꼭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덕담해 드렸어요. 사실 대통령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영하신 일이 우리 신학교도 역사가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을 해드렸더니 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정작 우리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의 어떤 가치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 조금 말고 다 아는 척을 막 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신학교 구성원들이 좀 잘 아는 척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런데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들려고 신학교를 더 알아준다. 또 광주 우리 5.27, 광주 5.28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밖에 시민단체가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그것을 신학교가 뭡니까 기념하지 않냐. 밖에서 자극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나서게 됐던 일이거든요. 여기요. 어쨌든 간에 조금 서로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50년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왔다가 제가 뺑뺑이 1호로 중학교 뺑뺑이 평준화 1호로 제가 신흥중학교를 갔어요. 그때마다는 신흥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교육감이 5번 신흥중학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이제 신흥중학교를 이제 어떤 인연을 뵙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북중, 남중, 동중 뭐 이런 학교들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갑자기 신흥중학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교야. 그런데 신흥중학교 와서 보니까 학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1970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에 퇴직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50년이에요. 다른 세계를 제가 학교 안에 갔던 겁니다. 사실 뭐 교생실습도 우리 신학교 와서 교생실습도 했고, 물론 이제 교직은 처음 시작은 조금은 다른 데서 했지만 대부분을 이렇게 한 50년을 신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어떤 신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학교를 좀 더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나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 영원한 신흥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년 동안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기억은 제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공부만 했는가 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은 그냥 학창시절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런 일이 다 있었냐? 심지어는 찬송가 경연대를 매년 하는데 저 때도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들이 뭘 이렇게 수집하고 할 때 남의 기억에 의존해서 수집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성. 팩트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좀 많이 왜곡이 되죠. 심지어는 그럴 것이야. 이렇게 추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동문들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정리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학교 건화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을 기른다. 빛과 소금의 사람이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어디입니까? 이 도서관 벽면에다가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 눈에 잘 뜨는 벽면에다가 조금 바꿔서 뭐라고 바꿨냐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뭐냐면 세속적인 눈으로는 직업도 우열이 있거든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 있든 뭘 하든지 간에 다 그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다못해 남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하찮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네 그 삶의 자리가 좀 아름다워지고 너로 인해서 네 삶의 자리가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학교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좀 박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우리 신앙학교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떤 학교 가봤더니 출세한 사람들을 갖다 다 자기한테 자랑이라고 이렇게 현관에다 막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 사람보다 내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학교를 빛낸 인물이라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출세가 기준이 아니다. 출세가 기준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학교의 교육의 어떤 그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인상한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제가 하면은 우리 신앙학교에서 어떤 분들을 좀 내놓고 우리 신학교 출신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후반부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교훈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인용이에요. 지인용. 이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인자는 어딜 인자고 용자는 이제 용기할 때, 용맹할 때 용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인의애지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그러지.
특히 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쓰는 경우를 제가 못 봤는데, 이 지인용을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신흥학교가 지인용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흥보건학교가 지인용이에요. 그 신흥보건학교의 뒤를 이은다고 하는 육군사관학교가 또 지인용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도 지인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대통령 그 기록관이 있죠. 세종에 가면. 거기 갔더니 역대 대통령들이 그 쓰신 그 휴호들이 있어요. 휴호들이. 근데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휴호 가운데 하나가 지인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박수를 다 손바닥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좀 독재자기를 걸으셔가지고 이제 평가가 참 내가 그분에 대한 평가는 참 제가 볼 때는 서로 제가 굉장히 대립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날에는 신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YMCA 그런 단체에서도 활동하셨던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요 그분은 어떤 그 좀 하나의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희망. 근데 바로 그 신민회에 해운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지인용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흥학교 이름이 바로 이 신민회와도 관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설도 있습니다. 신은 그러니까 신민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일으키자. 그럼 신민회가 뭘 하려고 했느냐? 신민회가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도덕, 이런 새로운 백성. 이게 신민회가 추구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민회는 비밀 영웅들이잖아요. 막 드러내고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제 어떤 탄압으로. 아직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을사조약 이후에 일제가 사실 우리 국권을 거의 다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 모든 어떤 분야에 일제의 어떤 그 통제력이 미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놓고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신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흥보건학교도 바로 신민의 회원이 만난 학교입니다. 우리 그 동문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체잖아요. 조금 더 그 이야기 할게요. 어떤 이런 것들. 했는데, 그 지인용이라는 경우는요, 지자는 아까 좀 지혜지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풀어봐요. 뭐냐면은, 초창기 신흥학교 교사들은요, 선교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민족의식들이 아주 철했던 분들이에요. 동학농민운동하다가, 숨어 지내서, 세상이 좀 달라지니까 다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신흥학교 교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은, 최중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된 이름인데요. 선교사들이 너무 이렇게 막, 갑질을 하는 거야, 이분이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독립교회 운동을 벌였던, 사실은 우리 한 교회사에서 이 단체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런 어떤 의식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교사로 있었고. 또 뭐, 김필수라고 하는 분은, 요거는 또 뭡니까, 우리 교단에, 맞아요. 요즘은 따르면 총회장도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문교회 장로님 오시면서 우리 신흥학교 교가를 짓는데 가사를 지었다고 하는 김진상이라는 그런 분도 역시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던 분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항상 이제 민족의식을 심어줬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흥학교 초창기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초창기의 학교 분위기는 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지 않았는가. 그래서 학교 이름도 신흥, 교훈도 지인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학교 문양도 무궁화,
뭔가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민족과 관련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과를 봐도, 참, 어쨌든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생활을 열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구구운동, 또 어떤 새나라 근본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 선생님들이 가졌던 생각들 같아요. 이런 초창기 교사들. 그분들이 지인용이라는 교훈을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선교사들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선생님들이 몇 분 한다고 해서 그 되겠어요? 근데 선교사도 공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런 추론을 해봐요. 그 지자는 지혜 지자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지자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그런 게 담겨 있고, 이는 뭐 우리 성서가 전반에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유효의 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경외가 지혜지자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그렇지만 그것은 추상이에요. 이걸 구체로 실천에 옮겨야 돼.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좋은 일 한다고 막 뭐 대로가 열리고 그랬으니까 좋은 일을 할수록 많은 더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마 교훈을 그런 뜻으로 지인용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아마 초기 선교사들도 지인용으로 하는 이런 교훈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감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인용이라는 신학교 교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그 파워포인트로 학교 처음 시작부터 사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다리 건너와 지금 성교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막 동원해가지고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새는 강당에서조차도 학생들 강제하게 못 드리게 합니다. 인권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사실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몇 년도로 이게 지금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보면은 선생님 이 사진 있을 때 선생님 지금 몇 년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그게 다리를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기 추적 끝에 35년 이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5년 2년이요? 모르겠어요. 36년도에 다리가 저거 있어요. 떨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말을 하네. 35년 이후 것이다 생각해요. 35년 이후에.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나가고 여기가 지금 저기 같은 거 우리 신학기자가 여기죠, 여기. 네.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교는 네. 지금 보이는 정면이 정면이 신자당짜리예요. 기존학교짜리고 네. 신학교 본관은 왼쪽 새까만 나무 뒤로 거기서는 안 보여요. 이쪽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어떻든 지금 다가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가교? 다가교 지금. 지금 다가교는 아니고 네. 저 자리는 36년에 전주 대홍수가 났을 때 전주대교 하나 남고 다 떠늘러 갔어요. 네. 그러니까 36년 이후의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아니요. 이전의 사진, 자꾸 마음이 헷갈리는데, 이전의 사진으로 추정돼요. 예. 예. 36년에. 우선 저는 이제 신학교 초창기 어떤 교실 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리 손 뻗고 있고, 머리 자르는 친구도 있고. 아마 수업하는 장면은 아닌가, 두 번에 이제 행사, 그거 같아요. 네.
입학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사진이 제가 지난 군산까지 봤어요. 군산 가니까 그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바닷가 쪽에 새로 크게 진 거. 근데 예, 근대 역사박물관인가? 예. 그 3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 야학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이걸 갖다 놨어요. 우리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장한테 이야기 좀 꼭 올라가다 시간이 나냐고 이야기를 못 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막 우기문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진이나 버려버리면 또 지금 뭐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걸 신학교 초창기. 그래서 신학교 보시는 사람 보면 이걸 석가래라고 그러죠. 네, 석가래가 드러나 보이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1906년 희연당이라는 학당. 이 숙종임금 때 이적의 교육 진흥을 위해서 당시 관찰사가 희연당이라는 학당을 만들었어요. 그 학당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저게 지금 기와지공으로 되어 있죠. 저걸 1906년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90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서양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그레임이라고 미국인이 이제 그 후원을 해줘서 만들어서 세워진 건물인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할 때까지 이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숙사 건물로 좀 쓰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학교 관련 없이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떤 그 아니던가요? 예. 어쨌든 간에 요게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흥학교가 보통과뿐만 아니라 고등과 교육을 시작하게 돼요. 고등과. 보통과라면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고 고등과는 지금 중등교육입니다. 1909년 이후에 신흥학교는 이제 고등과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제가 학교 다닌 그런 시절에 1970년대에 지금 학교 어떤 전체를 보여주는 여기 이제 중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다 일자리가 있었죠. 네? 지금 한 가운데 있는 이 건물,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공간 건물인데 리처더슨 홀이라고 해요. 미국의 리처더슨이라는 어떤 이 여성이 또 이분이 또 이렇게 기증해서 돈을 좀 후원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저 건물은 지금 없죠. 1982년에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렇고 저도 저기서 공부했거든요. 많은 그 신흥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건물이에요. 신흥학교의 역사원을 친다면 이 공간 현수를 진짜 공무들이 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흥인들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 불행하게도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정원이 됐는데요. 저는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놀라워요. 저 건물 불 안 탔으면요, 우리 신흥학교는 초창기 역사, 27년의 역사를 모를 뻔했어요. 그냥 저 건물이 불타고 알게 됐어요. 해체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여기에 이제 건물 해체를 하다 보니까, 그 주춧돌 밑에서 요즘 따르면 타임캡슐이 나온 거예요. 타임캡슐.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신흥학교에 1900년 9월 9일 날, 레이놀드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된 신흥학교. 이걸 1927년까지, 27년간의 학교 역사를 써놓은 두루마리가 돼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 역사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안 나왔더라면 우리는 그냥 그 학교 역사를 언제 시작한지도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그 섭리는 참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이렇지만 역사를 잘 했잖아요. 건물은 이렇지만. 지금 학교에 이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적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걸 누가 기록하시냐면, 박연세 목사가 기록했어요. 박연세 목사 아신가요? 이분은 교사로서도 영양학교도 되셨고, 또 목포에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안학교에도 혹시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분이 쓰고, 신안학교 최초의 학생이었던 김창국 목사가 감수를 했어요. 그리고, 틀림없다. 사인을 해준 거죠. 그 두루마리 겁니다. 요게 이제 이 건물 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1970년대 강당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 외형이 조금은 이제 좀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근대 등록문화재 172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신학교 와서 121년이나 됐다는데, 121년이 어디냐고 물어요, 121년이. 없어. 근데, 고색 창현은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신학교에는.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1936년에 완공된 거예요. 1936년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근대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됐는데,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물이나 국보가 되기 전에 미리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미리 국가가 말하자면 보호하자는 거죠. 법으로 보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속은 좀 바꾸는데 속 바꾸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원래 이 체육관은 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서 예배를 보는데 음향이 너무 엉망해요. 막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학생들은 막 떠들고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개정으로 있을 때 이 건물을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부를. 굉장히 음향을 높여놨거든요. 그냥 육성을 해도 뒤에서까지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그 내부도 제재를 받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것까지 못하게면, 누가 등록문화재로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그런 것은 유연하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이제 국가 돈이 들어와서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지붕이 샌다든가, 이제 이런 거, 창틀 좀 바꾼다는 하는 것은 이제 다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유일하게 신흥학교 121년 역사 가운데 외형으로 보이는 유일한 유적, 이게 바로 강당 건물인데요. 이 강당 건물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제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신흥학교는 다행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금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반발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만 바로 그 강당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가정을 또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이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건물들이 참 많다가 보니까 후퇴 신학교 강당 빌리자고 잘 안 해. 신학교 운동장도 빌리자고 잘 않더라고요. 제가 빌리그레 목사님 오셨을 때 신학교 운동장에서 집회한 거 제가 참석했거든요. 그때. 재작년에, 3년 전에 우리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뭡니까, 부활절 행사인가요? 그거 하는데 신학교 운동장을 빌리자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이 형분들 이해를 못해요.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줄런가 안 빌려줄런가 지금 그러고 왔는데 제가 또 반갑게 그냥 막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 지금도 그 목사님들 저를 좋아해요, 만나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한전의 신흥학교가 정말 전주 지역의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전주대학에 뺏겨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전북대학교 뺏겨버리고, 이래가지고 누구도 와서 강당 쓰자, 운동량 들리냐 말을 하는데, 우리 학교 운동량에서 대지표를 한다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년에도 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행사를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코로나로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계속 못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강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기억하는 거. 근데 우리가 요즘 그걸 스토리텔링이라는데 이걸 너무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건물이 살고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덩그러니 건물 하나 갖고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어쨌든 신흥학교는 그런 스토리가 다 있다. 어둠이 가만히 있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흥 고등학교 이쪽이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여러 학교다가 체육관 크게 하나 짓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중학교죠? 중학교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강당. 많이 좀 바뀌었어요. 뒤에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지금 비전대학이고요. 마치 한 캠퍼스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 전에 오래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신사청대 가는 그 계단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계단이 없고 여기를 그냥 파고 평탄화작업 시켜갖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호남교도관원의 학교를 제가 소개해보면 전주의 4개 학교, 신흥중고, 비전중고, 광주의 수피아 여중고, 목포의 정명 여중고, 그 다음에 순천에 가면 3개 있어요. 매산 중학교, 매산 여고, 매산 고등학교. 11개 학교입니다. 지금 한 법인, 한 이사회가 하나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남장로교 선교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남장로 선교에서. 이제 이 가운데 남자고등학교는 우리 신흥고등학교하고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있고요. 대부분 다 여학교들입니다. 물론 이제 신흥중학교는 남자학교죠. 남자학교인데 이제 여기서 여학생이 들어가서 남녀공학학교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석가리가 있는 교실에서 무릎 꿇고 몇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진 학교가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쌤들 모습인데 쌤들도 뭐 대여섯 분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 찍진 않았지만 100명이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100명이 좀 넘어요. 상당히 규모가 크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 권학이냐 배우다가 이제 생각났거든요. 신흥이여 창조사정을 경영하라.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비서자라 소금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당 건물이 이제 불타버리고 난 뒤에 이제 선교사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죠. 이분들 이제 이미 손 떼고 나갔으니까 학교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동문들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들도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현재 신흥학교 본관 건물이에요. 가서 보면은 요즘 지어지는 어떤 건물들에 비하면 초라하지만은 저는 여기다 어떤 의미를 두냐면 선교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해오던 학교가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이제 건물도 짓고 학교를 해가게 됐다 하는데 저는 이 건물을 통해서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신흥학교는 이제 1900년 9월 9일. 이 9월 9일이라는 숫자가 참 묘합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9월 9일날 출범을 했어요. 부구절입니다. 그날 보면 신흥학교가 1900년에 세워졌는데요. 1900년 나라면 우리가 참 우리 민족사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역동성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저는요, 잘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왜 망했나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당파 싸움하다가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저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이 우리 역사 교육이 좀 잘못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본은 엄청나게 강대국, 큰 강대국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지 않을 정도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끔 비유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플라이급이야. 일본은 헤비급이 됐어요. 플라이급이 죽으라고 연습해도 헤비급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거기다가 이 헤비급은요, 또 친구도 있어. 미국이라는 친구, 러시아라는 친구, 중국은 관망하고, 우리가 뚜드려 먹고 있는데 중국은 관망을 하고,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저는 루즈벨트라는 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루즈벨트라는 성의 대통령이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마미 대통령, 프랭클린 대통령, 루즈벨트는요, 우리의 분단과도 좀 관련이 있죠. 우리를 해방시켜줬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분단과도 관련된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참 해방과 분단을 동시에 줬던 그런 대통령이고요. 그의 3,000년이 된다고 하는 그보다 앞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요,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미국의 큰 바위 얼굴 4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프랭클린이 아니에요. 그 삼촌되는 시어도어가 큰 바위 얼굴 4인물 중에 하나인데 다 아시죠?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 제퍼슨.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미국 남북 통합을 한, 우리는 노예강을 해방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남북 통합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분열을 막은 링컨 대통령. 그리고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이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은 드디어 제국주의국가로 발전해갑니다. 세계 각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래를 하잖아요. 필리핀은 우리가 미국이 가질 테니까 조선은 일본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유명한 카스트라 테프타 밀리아게요. 이게 1904년에 있었잖아요. 러일 전쟁 때 사실은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준 거죠. 예, 러시아의 남한을 받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해.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않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한번 돼가지고 조상 탐만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자학사관이라고 그래요. 요즘 유명한 말로 자학. 예. 과연 이런 자학사관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사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것은 1900년대는 외세가 러시아가 우리를 넘봤잖아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청나라는 한풀 졌고 일본한테. 러시아와 일본이 겨룬 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전쟁입니다. 이때 이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리를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걸 먹으면 태평양도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죠, 그것을. 그래서 일부 편을 들게 되는데, 러일 전쟁.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어떤 위기의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러나 그러면서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민족적인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나라 이름도 조선이라고 했다가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네, 그것은 역사의 큰 흐름에 비춰보면, 그게 좀 잘 맞는 변화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어떻든, 그것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도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뭐 학도 간에 철도 간에 막 그런 어떤 그 서양의 그 악곡들이 전해지면서 거기다 가사 붙여가지고 부르는 창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요. 참 너무 곡들이 막 씩씩해요, 씩씩해. 근데 그것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않고 이 수상들이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게 아니고 뭔가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플라이급이고 해육급에다가 친구조차 많은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간 거죠, 사실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전주에 와서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1900년. 원래 선교사들은 처음 학교를 세울 때는요, 그 선교사들이 활동을 좀 도와주는 사람, 그걸 도울 조자에서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를 길러내기 위한 거예요. 헬퍼를.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원이 많이 안 와. 그냥 조금 몇 명 정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도만 조금 겨우 이렇게 적은 액수의 돈이 이제 우리에 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그 미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 교사들이 함께하면서 이들이 초창기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신흥학교가 신흥이라는 이름을 1908년부터 쓰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학교 이름이 없어져요. 학교랄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학교니까 그냥 예수교 학교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08년에 신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1900년 9월 9일 날 신흥학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사, 교육 명감에 보면 신흥학교는 19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1900년이 아니라 1909년. 9년 늦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 교육까지도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막 없애요. 이 시기를 예국개몽운동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뭔가 우리 민족이 해보려고 했던 역동성이 있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학교를 엄청나게 세워요. 우리 선조들이. 민족의 어떤 선각자 지도자들이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사랑방에다가 요즘으로 따지면 마을이라고 하나 학생들 모아놓고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진 교육이 전부 다 민족교육이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학교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건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했어요. 등록을. 그래서 신흥학교는 1909년에 신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 교육부에, 요즘 따지면 대한제국 교육부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사의 교육 영감에는 신흥학교가 19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때부터 신흥학교 역사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어떤 학교든지 우리 학교가 이때 시작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기점을 해봐요. 그때부터 이렇게. 국가가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보면 신흥학교는 1900년으로 보는 게 맞다. 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요 시기에 신흥학교 교육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신흥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죠. 이게 제가 아까 신민회 관련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민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일으키는 데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도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신흥이 DAWN 돈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명은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의미를 갖는 신흥. 자,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권 회복.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전과 같은 나라를 그대로 해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봉건이라는 거거든요. 차별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자주적인 그런 나라, 그래서 남녀 평등. 또 그 당시에는 아이와 어른 간의 어떤 평균한 방까지는 그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남녀 간의 평등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런 것들. 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 백성이라고 하는 것, 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주권제민이잖아요. 이게 다 근대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인재, 동량을 길러내자 하는 것이 신흥이라는 이름에 담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을 열매 우리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 새로운 세상을 열자. 그렇게 학교 일을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렇게 학교를 홍보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어떤 정치인이 이 말을 또 잘 써먹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어떻든 당시 신흥학교 교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학교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인용이라는 교원도 만들고 학교 문항도 무궁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교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0년대 전반기에 신흥학교를 다닌 졸업생이, 그때 졸업한 졸업생이 신흥학교 70년 사이에 70년 기념하는 학교 교재에다가 내가 1910년대 초반 전반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학교 이름을 신흥이라고 했고 교원도 지인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교과를 똑같이 불렀다. 그렇게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유엽이라는 졸업생이에요. 유엽이라는 졸업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 교과를 이제 그때쯤 1910년대 초기에 그분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이 그런 증언을 해주니까 그것보다는 좀 앞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뭔 사진이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뭐 들고 있어, 학생들? 운동장에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태극기예요. 이게 바로 1900년대 신흥학교의 교육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인가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라고 해요. 제가 신흥학교의 많은 사진 가운데서도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진들이 몇 장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900년대 교육을, 신흥이라는 학교일이 만들어졌을 때의 신흥학교 교육을 보여주는, 우리가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맞나요? 우리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나라를 사랑했어요. 3.1운동 당시에 겨우 20만 남겼다고 하잖아요. 당시 2천만 인구 중에서. 근데 그 20만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민족운동가에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또 얻었어요. 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민족을 심어준 거예요. 그 뒤에 서 있는 선교사잖아요. 지금 누구로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교사는 많은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좀 다르죠. 모양이 이게 생김새가. 얘는 우리 한국 교사고. 선교병전도 쓰면 레시피이거나 레이놀드이거나 레이놀드는 이 시기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학교가 레이놀드 방에서 그 집에 시작이 됐지만 레이놀드 선교사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 번역에 올려드렸어요. 아니면 리스베시거나 그리고 이분이 1911년에 다시 돌아와요. 레이놀드가. 그래서 레이놀드는 신학교의 3대 교장입니다. 1대 교장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아주 이번에 우리 신학교가 책 2권 샀어요. 레이놀드가 번역한 신구약 성서를 돈 700만 원 줘서 샀대요. 동문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유학점은 근데 요게 지금 집에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저거 1110년 이후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이. 근데 어쨌든 이제 초창기 조사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럼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아까 그냥 보통과입니다. 보통과 학생들. 또 비했을 텐데 주말이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그 교기거든요. 이게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이게 이제 다 1900년대에 함께 나온 것이라 하는 거죠. 신흥학교의 어떤 민족교육 이걸 보여줍니다. 2000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 이후에 정상 남한의 대통령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순안공항에서 우리 학교 교과가 연주가 됐어요. 우리 학교 교과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곡인데, 아니 우리 교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막 밖으로 이제 이렇게 막 소문들이 나오니까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이게 흥미를 갖고 취재를 오고 그랬어요. 제가 40대 초반이에요. 역사 선생님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문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진을 보니까 제가 어문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에게. 거기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 모으는 사진 밑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제 기사가 밑에 보면. 우리 신흥학교 역사교사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곡에 대해서, 연주가 된 곡에 대해서. 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가가 북한 군악대가 연주를 당하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독립기념관을 가봤어요. 독립기념관하고 자료를 찾는데, 거기서 용진가라는, 우리 신흥학 교과를 검색하면 안 나올 테니까. 용진가는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게 이제 만주적, 독립군들이, 불렀다가는 군가잖아요. 그래서 용진가하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그 판이 있어요. 쬐까는 게. 거기에 그 판을 담고 있는 그 종이 케이스의 그 겉면에 원곡이 프러시아 행진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러시아 행진곡. 왜 그러냐면 그 작사자는 우리 아까 말한 유해변한 70년 우리 기념회에서 교재에 글을 쓰셨던 분이 작사자는 당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김진성이라는 선생님이었다. 곡은 선곡이라고 했어요. 선곡. 선곡은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체 어떤 곡을 선곡된 그 곡이 뭔가 궁금해서 용진가를 찾아봤더니 프러시아 행진곡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원곡에. 그럼 어떻게 해서 프러시아 행진곡이 우리나라까지 소개가 돼서 우리 학교 교과에다가 교과에 곡으로 썼는가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제 추론입니다. 뭐냐면 독일 사람 에인케라고 하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일본에 와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에 물러앉아요. 대한제국의 군악대장으로 그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혹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 곡이 우리 사회에 소개가 됐고 근데 이 곡이 참 씩씩하거든요. 행진곡풍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시대지만 우리 민족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역동성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씩씩한 곡이 선호가 됐을 것이다. 거기다가 가사를 붙이는 이런 곡을 우리가 개사곡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가사 바꿔 부르기 많이 하잖아요. 듣고. 그런 거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해보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교과의 어떤 곡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똑같이 부르면 돼요, 그냥. 완단전기 모아드는 소리한 곳은 예부터 문명한 현담기지로다. 이렇게 가요. 요동난주 넓은 들을 쳐서파하고 정상상수 수변 백만물 쌓아옵시. 똑같이 나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에 연주가 되냐? 알고 봤더니 북한은 또요, 인민군
조선인민군 행진곡이야. 조선인민군 행진곡. 북한에서는 그걸 내준 거예요. 그 곡을 사실은. 근데 곡이 우리하고 같아 이렇게. 비슷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인민군 행진곡이 또 이렇게 곡이 같으냐. 조선인민 행진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 지사에 누구냐면 정일성이라는 음악가예요. 그 정일성이 바로 우리 신학 출신입니다. 이 정일성은요, 광주 가면은 광주의 영웅이에요, 지금. 자, 통영에 가면 음악가 윤희상이죠. 윤희상. 네. 광주에 가면 정일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일성이요, 1991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기어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정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고 광주에서는 광주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광주니까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일성은 중계 공산당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독립운동들이 공산주의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인정 안 하잖아요. 우익적으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사도. 근데 어떻든 정일성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이분이 학교를 다녔다가 사실 중퇴를 했어요. 졸업도 다 못했어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름도 율성이 아니에요. 정부은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기 이름을 율성으로 바뀌었어요. 선율로서 내가 성공한다 하는 뜻으로 율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이분은 음악가인데요. 중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 100명의 영웅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중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정일성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좀 그 가게를 소개를 하면 광주분, 광주 양림동 사람이거든요. 광주 가면 또 동구 쪽과 남구 쪽에 서로 싸움이 막 붙어 있어. 자기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땐 남구 쪽에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남구 양림동에 이제 뭐 센터가 조성이 되고, 남구 거리 가면 정일성 로가 있어요. 도로 이름을 정일성으로 붙여놓거든요. 그 길가에 보면 그분의 흉상도 있고,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전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분이 소개가 되고, 요즘에는 한국과 중국의 어떤 이 둘을 연결을 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런 과거 인물이지만 한중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분 이름이 또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시진핑도 2014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정일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에 중국에 가서 바로 정일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일성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뭔가 어떤 두 나라의 뭔가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갖게 하고 발전시키려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정일성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도 보면 그 굉장히 했던 분 같아요. 수표하고 교사도 하시면서 신간의 회원이가 그랬어요. 그 남매가 아버지가 남매 오남매를 뒀는데 정일성은 그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위에 형 셋, 누나 하나 있는데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 외삼촌은 목사님 하셨고, 둘째 삼촌은 의사인데 또 그쪽에 뭡니까 재종원 원장을 하면서 광주 쪽에 어떤 그런 기독교계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또 그 작은 외숙모는 광주의 YWC의 창립 멤버하고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 남북이 분단되고 되고 그러면서 정일성의 이름은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뭡니까 우리 어떤 그 기억에서 사라졌던 인물이었죠. 여튼 요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교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완단적이하는 이 교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요분이 또 그러고 이제 만주적인 용진가가 아주 널리 불리는 곡이니까. 근데 이제 남쪽과는 달리 북쪽은 사실 무장 항일 투쟁의 어떤 그 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진가가 자연스럽게 북쪽에서는 그냥 수용됐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곡을 이렇게 조금 다듬어가지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연주했는데요. 우리나라 보수, 진보 언론들이 사인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왜 사인 붙은 줄 아세요? 조선일보는 야, 너 김대중 환상 깨라. 너 성안공에 온 날 북쪽에서 뭘 연주했냐? 조선인민 뭐 행진곡 연주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뭐 미제들 타도하고 뭐고 그런 곡인데 너를 불러놓고 그 곡을 연주했다. 북한은 하나도 되는 게 그런 북한을 믿고 네가 뭘 해보겠다고 하냐? 너 빨리 정신 차려. 이게 조보선 언론의 논지였습니다. 이게 그 일부에서 저한테 취재도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한겨레 21에서 반박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응? 야, 그 곡이 어떤 곡이지 않냐. 용진가다, 그게. 응?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즐겨듣는 그 곡이다. 그 곡을 연주한 거다. 그 전통. 응? 왜 그걸 가지고 다 색깔 전쟁을 벌이냐고 또 반박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가 그 해가 신앙학교 100주년 때입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학교가요,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100주년 따고 어디 가서 광고 않고, 100주년이라는 학교가 소개가 돼버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인데, 이게. 딱딱 그렇게 뭐, 준비가 되고 짜맞춰 준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해 신흥학교 대단했습니다. 막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해주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6월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순환공항이. 신학교는 9월 9일날이 개교님이니까 그 앞두고 이렇게. 근데 제 이야기 진짜 3분의 1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1시간 반. 근데 이거 나머지 건 이제 책 자료를 보시면 좀 아실 거고요. 제가 대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걸 읽으신다면 조금 더 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만 얘기를 끝낼게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극동방송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방하고 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 한 50분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나장님이 좀 신학교 교장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흥학교는 해방이 안 됐더라면 학교 37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121년이에요. 37년에 학교문 닫고 41년인가 소비에다들 싹 철수를 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이 붙으면서 철수를 했거든요. 아니,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학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겠어요. 해방한 신앙학교는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7년 신사천배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학생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에서는요, 신사천배 하라고 했어요.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란 거예요. 선생님들은 직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없어져요. 그죠? 그때 선생님들하고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있고 다른 표정은 다를 수가 있었겠어요?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학교가 많잖아요. 20몇, 전주가 고등학교만 20몇 개가 있는데 그때는 전주의 고등학교가 3개, 농고 하나, 전주고등학교, 신학교, 고등학교. 말하자면 중등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전주는 당시 전주고등학교는 전주고고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전주고등학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신흥학교의 역사가 정확히 20년 내진 학교예요. 그러나 37년도에는 그 학교가 있죠. 신흥학교 있잖아요. 인문교육을 하는 학교는 2학교야. 근데 이게 뭡니까 그중에 한 학교가 없어지면 요즘 전주로 20몇 개 있는 학교가 10몇 개가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갖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요. 신흥학교에 대해서. 당시에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인데요. 이 사람들이 거의 1년 동안 우리 신흥학교를
그다음에 비사화입니다. 과연 신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팀에 받아들이고 학교를 할 것인지, 그러려면 학교를 어떻게 했냐? 문 닫아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9월달 문 닫을 때까지 자료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흥학교는요, 어떻든 간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의 유지들은, 어떤 유지들은 내가 돈 10만 원 내놓을 테니까 이놈으로 학교를 계속 해가자. 뭐 교육당국에서 야 10만 원권 턱도 없이 보자마자 1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전주고보에서는 안 받으려. 경쟁관계 있는 데다가 자기들은 수영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생들은 고창고보로 와요. 지금 고창고등학교. 그때 고창고보는 지금은 공립학교인데 지금은 그때는 사립이었어요. 고창고보도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당시 우리 선교사들은 다 교회에다 학교를 세워놨거든요. 한글을 교육을 한글을 모르면 세례를 안 준다고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참 한글의 가치를 그분들이 더 먼저 발견하실 것 같아요. 신흥학교 오면은 선생님들 도장했는데 우리 한국 교사들은 전부 다 한자 도장이에요. 근데 선교사 도장은 한글 도장이에요. 한글 도장. 어쨌든 그 고창고보에다가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200 몇 명인가요? 전교생이 다가 고등학교인데 보통과는 지금 전주 초등학교하고 완산 초등학교를 분산해서 보내요. 보통과는 초등학생들은 거기는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과는 다 고창고보로 200몇 명 한꺼번에 보내버리죠. 고창이 날렸나 버리죠. 이제 지역사가 벌값 뒤집혔을 거 아니야. 막 학생들 200몇 명 한꺼번에 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창고보 부장선생님이 우리 신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리 이제 먼저 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도 역할을 좀 해줬고, 또, 원래 이제 같은 기독교 학교에서 출발했던 그런 어떤, 그런 공통점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고창으로 가거든요. 지금도 고창고에 가보면요, 고창고보 역사에는 바로 신학교 학생들의 전학이라는 부분이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가보면, 역사관에 가보면 피아노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우리 학교 거예요. 그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좋은 놈 사줬던 게 달라고. 안 주더라고. 그때 고창고등학교 교장이 우리 신학교 동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서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고창고는 동문들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아무리 좋은 그랜디 편을 사준다고 안 된다고요.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밝혔더라고, 거기다가. 신학교에서 온 것이라고. 뭐 그런 것도 순창 농고. 지금 순창 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에다가도 뭐 학교에 막 미국에서 막 실험 뭡니까 이 도구 같은 것도 다 그리 보내고 학교가 싹 뿔뿔이 새놨다 그런 거죠. 이제 근데 학생이나 이렇게 지역에서는 학교 유지되기를 바랐지만은 선교사들은 그게 아니었어. 기독교 정체성을 잃고 학교를 더 해갈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풀턴 선교사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생활 경험이 있어요. 일본에서 보니까 신도는 이게 종교야. 근데 이것을 국민 의례로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려고 하지 마. 종교야. 그냥 우리가 국회에다 격려하듯이 그런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사참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학교 폐교. 그러고 이미 37년도에는 학생들 모집을 안 해요, 사실은. 4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모집을 않거든요. 신흥학교는 이제 그걸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사실 신흥학교 역사로 보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다시 돌아온 남남녀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려고 해요. 처음에는 신흥학교다 세웠어요.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폐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한남대학이에요. 만약에 신흥학교다 대학을 세웠더라면 전주, 광주를 포함해서 신흥대학의 최초의 대학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병원 의과대학이 있죠? 성문교를 통해서 신학대학 돌 수 있겠죠? 아마 호남 쪽의 모든 어떤 그 인재들이 다 이제, 이게 초기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능했을 텐데, 그런 외형에서는 우리가 손실을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사참배가 우리 학생들도 별로 원치 않고, 학교 분다는 것을. 근데 선교사들이 했다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신흥학교를 순수하게 지켜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 3.1운동 때 신흥학교 항일운동이나 또 광주 학생운동 때 그 학생운동이나 이런 항일민족운동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해놓고 신사팀 받아들였다. 퇴색해버리고 의미의 손실. 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신사참배 그거가 문 닫은 건 정배적인 행위지만 일제 민족말살 통치정책에 반해서 그걸 받아들이 안 했으니까 사실은 항일민족운동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신흥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신흥학교의 그런 순수성을 지켜주셨을까 하는 것을 항의제가 질문하면서 이따가 학교를 나왔어요. 틀림없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한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신사천대 학교 분단이니까 제 버스예요, 버스. 학교 운동장에다 버스 대놓고 9월 20일 날 학교 폐교했거든요. 그날부터 3일 동안 고창으로 학생들을 실어가는 버스입니다. 네. 저 동아일보사에가 제가 이렇게 찾아갖고 찾아갔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차 타고 다녔어요. 앞에 이렇게 트럭 개조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차. 요건 그 당시에 다가산에 있는 신사예요. 다가산에 있는 신사. 지금은 없죠. 지금 그 자리에 아마 충원탑이 됐을 거예요. 요 사진은요, 이게 고등과 1회 졸업생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 너무 고마운 게 지금 저 군산에 있는 동국사라는 집이 있어요. 그 동국사의 그 스님이 오늘 학교 위주로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사진을 두 종류를 줬어요. 하나는 현재 기전학교절에 있는 신사, 그 사진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우리 역사관 만들어갖고 제가 이제 딱 마감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갖고 계신지도 몰랐고 연락도 안 했는데 직접 보내주시더라고. 이것까지 넣어서 역사관에 만들어놨는데 고등과 1회 졸업이니까 1912년 사진이에요. 너무도 이해는 별 의미가 없죠. 1회가 의미가 있잖아요. 어른들인지. 네, 그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신흥학교는 유치원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요건 아까 그 운동장에서 그 광주 오입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운동장을 이렇게 스크럼 짜고 돌다가 구호에 치고 돌다가 강당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또 하게 시국 토론을 해.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갖고 이제 학생들 무사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계엄당부 다 타협이 돼서 보냈거든요. 학생들이 그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25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일주 정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 휴학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당시 이제 우리 교장선생님이 소급해가지고 이 징계를 적용을 시켰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1주, 2주 받은 학생은 자기가 징계받는 줄 몰라요. 자기들 30주년 때 와서 알았어. 내가 징계받았어요? 이 명단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30주년 행사 때, 그때 이제 징계를 무효한다. 우리가 선언적 의미가 선언적인 게 불과하지만. 그리고 당신네들을 우리 신흥학교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우리가 좀 대우한다. 그런 결정을 30년, 이게 2010년이죠. 2010년 5월 달에 그렇게 아마 해줬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신흥학교는 신흥학교 역사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대상이 아니라 무형의 대상이 엄청나게 큰 학교다. 이런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다면 참 감사하고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